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장을 보시면서 우리 증시 약하다. 지수가 그래도 좀 오르는 것 같았는데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그 약한 게 또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오늘은 바톤 터치 두 번째 주자가 약간 움직이기는 좀 했는데 저는 오늘 코스피 시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코스피 시장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냐면은 코스닥 시장이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코스피 위주로 좀 대형주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500대에서 지금까지 올랐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저점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코스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쟤는 뭐가 보였냐면 코스피가 보이지 않고 코스닥이 보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제가 원고로 보내드린 게 이 코스피 시장 7조 시장이라는 걸로 제가 주제로 보냈거든요. 제가 이제 원고를 할 때는 한 3시쯤에 여러분한테 보내거든요. 그때가 이제 거래대금이 한 7조 정도 돼서 했는데 이제 동시효과 때 조금 더 붙어가지고 한 8조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은 7조 시장이라고 이제 저는 현재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감소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감소했고 오늘도 감소한 상태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죠. 약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게 쭉쭉 뻗는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올랐다 싶으면은 이제 차익실현 욕구가 더 커지거나 또는 경계하는 물량들이 좀 커지거나 호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고 악재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런 시장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그나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양호했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동안 이제 양호했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양호한 것까지는 좋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저점 수준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맨 위에가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예, 맨 위에가 이제 직전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상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보다는 그래도 한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거래대금도 뭐 폭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차익실현 욕구나 좀 경계 물량들이 나온 건데 그 물량이 막 엄청나게 쏟아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약하긴 약하지만 이거를 그냥 완전히 붕괴시켜야 되겠다 이런 물량들이 나온 건 아니란 얘기예요. 코스피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놓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태까지 저는 시장에 대한 기준은 항상 코스피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2450, 2550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 바톤 터치 얘네들이 이번 시장에 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렸었고 그 다음이 자동차고 배터리가 제일 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출주 3인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산,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전력주, 뭐 조선주, 건설기계, 원전주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거 좀 기다려보자 해서 이제 뭐 하나에어로나 이런 거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하나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빌미를 좀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삼바가 딱 중심은 있고 셀트리온이 고개를 좀 들려고 하는데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급등을 일으켰던 알테오젠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고 바이넥스도 좀 반등은 좀 하고 있으나 유한양도 반등을 좀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금들이 엄청나게 이게 뭉칫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판을 확 키우려고 하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낙폭가대 없으면은 한 번씩은 다 위에서 이제 때리는 이런 형태의 시장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약한 시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는 2650이면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근데 요 상승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았어요. 나머지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도 고점에 딱 매도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좀 따라갔었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다 물렸을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신저가 나왔고.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거의 1년 동안 소외받았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하이닉스는 그나마 괜찮지만 SK 하이닉스 이번에 삼성전자가 2,500에서 올라오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산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88,800원 때부터 3월 요 기간 동안에 거래를 하나도 안 하다가 요 시점에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네들이 요번에 상승을 얘네들 위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구간에 다 소외시켜버렸거든요. 기존에 이제 HBM 대장이었던 애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의한 상승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LG전자도 이번엔 버린 거고 삼성전기도 어느 정도 참여했지만 화끈한 건 아니었고 LG노텍도 버린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버린 거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원익 IPS나 유진텍 같은 애들도 좀 상승은 있었으나 근데 요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버림받았던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폭락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구간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 2360에서 2650까지 올라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수장 수익률이 한 12, 3%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 3% 정도 수익률이 나려면 종합주가지수가 2890에서부터 2360까지 주식을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고 현금을 100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샀었을 때 그 수익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대부분 다 중간에 다 사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꼬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헛된 꿈도 안 꾸고 냉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투자 결정을 좀 할 수 있다. 유리한 포지션을 우리가 이제 맞춰가면서 이 이야기를 저는 전달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봤었을 때 오늘은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직전 저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급해진 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급등 흐름이 전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점을 깼을 경우 뭐가 나오겠습니까? 로스커 물량들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즉, 이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거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2.0도 있고, 바이오도 있지만, 그죠? AI 관련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죽으면 그냥 이번 시장은 또 다시 2550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에 트럼프 2.0과 관련된 조선주나 전력주나 방산 우주항공 건설기계 원전주들을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매매 정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바이오는 좀 1등이 이번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가 좀 계속 보이고 있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갔는데 1등 다시 갈 걸로 봤었는데 알테오진이 다시 상수풀 반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유한양이 될 수도 있고 셀트론은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이나 그다음에 배터리 신저가 또 나왔잖아요. 일부 종목들은 그죠? LNF 이런 거 또 신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여기서 한두 차례 더 빠지면 이제 로스커 물량도 우르르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먹을 게 많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나는 팔기 싫은데 강제로 파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상승 우리가 이제 주식 확 폭락했다 급락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런 상승들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기아처럼 배당락 때문에 아침에 갭으로 떨어지는데 요거 사면 단기간 내에 이제 수익률이 좀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실 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바로미터 정도만 보고 얘네들이 꺾이면 그냥 꺾이는구나. 그냥 나머지 그냥 트럼프 2.0과 바이오 대장주 가지고 그냥 매매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노려야 되거나 공략 나오는 거는 코스닥에서 사람들이 실수할 때를 기다려라. 개인 투자가들이 실수할 때를 기다려. 직전 저점 깨가지고 한두 차례 더 폭락 나오면 그때 소부장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들,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트럼프 2.0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코스닥이 분류된 기업도 많거든요. 요런 걸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단기간 내 기대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 요렇게 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 즈음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 게 아니고요. 한두 번 더 급락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직전 저점 지지 반등 나오면 제한된 반등이고 여기서 일부러 더 음봉을 깨버리는 형태. 그러니까 오늘 장 끝나서 갑자기 뭐 어떤 유상증자가 나오거나 계약 해지가 나오거나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기사가 나와서 내일 아침에 시가에 막 밀어버리면 그때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스컷 물량을 유발하는 형태의 어떤 악재나 돌발 상황이 나올 거를 미리 우리는 대비해 놓고 그 악재가 나오면 사는 전략으로 이번 구간을 대응하자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던 반대 매매를 활용하는 팁을 이번에도 좀 구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이라는 전제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